네, 코하 11월 14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지만 셀 인 더 뉴스. 네,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 심리가 좀 작용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12월 금리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반 엇갈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10월 이후로 바람 잘 날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 우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경제TV와 업비트가 마련한 빅 이벤트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웰컴이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 없겠죠?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총 상금 1억 원이 걸려있는 이 대회는 업비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12월 14일까지 신청 기간 중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드 토탈라인 차트입니다. 네, 키보드 토탈라인 차트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장기 추세선인 시그널 라인은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9.66%로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은 높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64%입니다. 여전히 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좀 꺾여야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텐데,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로 여전히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5.13%로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역시 횡보세가 지속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요,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에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한때 10만 7천 달러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10만 달러 선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 일시 반등한 건 아무래도 셧다운 종료 임박 소식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반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셧다운 종료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난 10일 하원에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상원이죠. 죄송합니다. 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사실상 셧다운 종료가 확실시되면서 시장이 즉각 반등한 거죠. 네. 그런데 전작 어제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상황이 근데 더 악화됐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세가 전환된 이유 무엇입니까? 그러게요. 이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래도 좀 거시 경제적인 이유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갈수록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경제 데이터가 여전히 좀 깜깜이 상태란 게 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걸로 보이는데요. 준호 MC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연준 내부에서 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 계속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매파 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 3%대다. 그래서 목표치까지 아직 멀었다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네. 비둘기파 의원들은 고용 둔화 및 경제 침체를 좀 언급을 하면서 네.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셧다운 여파로 또 게다가 고용이랑 물가 지표가 또 일부 누락될 가능성도 계속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조금 더 위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지 콜린스, 이 보스턴 연은 총재가 좀 매파로 좀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그렇죠. 뒤바뀐 흐름인데, 그리고 사실 어제 좀 발표되어야 할 이 CPI랑 실수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연기됐잖아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 또 백악관에서는 이 10월 CPI나 고용 지표가 아예 영구적으로 누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결국 연준이 이 데이터 없이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금리 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CPI가 나오면 저희가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겠다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 셧다운이 끝나도 불안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가 이 금리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셧다운 재개 가능성이 또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안 체제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임시 예산 회계가 끝나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전체 예산안에 대한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셧다운 사태를 유발한 건강보험 보조금, 이른바 오바마 케어 연장 여부인데요. 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에서 별도 상정하기로 했거든요. 12월 중에. 네. 근데 명확한 연장 보장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두고 좀 양측이 또 다시 대립을 한다. 이렇게 그쵸. 되면 1월 말에 셧다운이 또 재개될 수 있다는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시장이 완전한 안도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통과된 안이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을 또 이제 좀 그렇죠. 투표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완전히 불확실성, 셧다운 불확실성을 해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그래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으니까 장밋빛만 그렇죠.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비트코인 시작인데, 앞으로 반전될 가능성 좀 있을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10만 달러 아래에서 좀 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블록은 ETF 유출과 이 기관 복귀 지연 등을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면서 횡보 가능성을 좀 전망을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지지선을 9만 4천 달러 정도로 예상한 만큼 추가 하락 시에는 해당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6에서 12개월 내에 17만 달러 상승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한 만큼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전망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 네네네. 차트상에 좀 특이점 없었나요? 차트상의 특이점, 네. 사실 어제 차트만 보아서는 이제 특이점이 뭐 없을 수도 있고 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코마분들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 제가 어제 한 줄 브리핑으로 딱 뭐라고 그랬죠? 벌벌 떨지 말라고. 비트코인, 네. 그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오늘이고, 거고, 네. 네. 이제 항상 벌벌벌 떨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딱 제가 딱 비트 이더 딱 2개 찝었어요. 네. 비트코인 106,450달러, 이더리움 3,650달러. 딱 요거였어요. 사실 근데 지금 그 가격대를 이탈을 엊그저께부터 했고 어제도 이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뭔가 장세가 밤에 갑자기 이제 더욱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이제 펼쳐졌어요. 그런데 네. 단기간적으로 지금 메타 차트부터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캔들이 한 번 더 바닥을 형성했는데, 이 RSI 지표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빨리 비트코인이 99,400달러를 넘겨줘야 돼요. 네. 빨리 무조건. 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알파 차트상에서도 지금 사실 이제 과매도 영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됐고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 지금 그 고래들, 우리 뭐 흰 수염 고래인지 뭐 검은 수염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래들이 지금 이제 또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흐름상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닥이 지금 확실한 바닥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지도 이제 또 차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키보스코어에서는 지금 이게 오늘은 좀 일주일
7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하락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또 그 둥지를 틀고 있고 되게 복잡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쵸. 지금 이 키보스코어 상으로는 단기간적으로 혹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이제 제가 차트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가격에서 이제 결정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되게 정신이 없죠. 그래서 네. 되게 지저분한 그런 그 우리 그 멍멍이들의 지금 이 장세가 좀 다시 이제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 솔세연의 멍멍이가 지금 기분이 아직도 안 좋아요. 네, 안 그렇기 좋네요. 때문에 안 좋아서 네. 자, 이 기분을 빵긋 웃게 하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왜? 우리 웰커미들을 위해서 이 가격대를 지금 계산하느라고. 아. 요거 계산하고 제가 계속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지금. 지지 가격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그 세력들이 좀 매정한 게 이거를 지금 또 방송하고 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제가 브리핑 하고 나서 올라가면 더욱 좋으려면 네. 이미 여기를 또 이렇게 휩쓸고 지금 바로 이만큼 또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요번 주 중요한 가격이 여러분 비트코인 요 가격대예요, 여러분. 요거 95,810, 95,550 여기 네.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지금 사실 이게 여기서 좀 반등한 이유가 제가 이거를 열심히 계산한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차트를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면 여러분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99,400달러 왜 중요하면 그게 여기 파란색 선과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가 99,400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99,400달러 넘어주면 요 시나리오가 이제 높은 확률로 발현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 가격대를 다시 한번 또 체크하러 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99,400달러 못 지키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떨어지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네. 시나리오가 이제 또 안 좋은 힘이 시나리오인데 약해져서. 이런 시나리오가 두 개가 지금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무조건 95,000 여기 810달러 여기 95,550달러 여기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제가 벌벌 떠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웰커미들이 이 테더 도미너스를 잘만 또 보셨다면 자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방송에서 네.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서 C를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C 보시면 파동? 사실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구간이셨을 거예요. 물론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마이너스가 됐겠지만 네. 수익일 때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벌써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차례 벌써 이렇게 이 오로나미 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우리 웹코미디 분들 그래서 이 코마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두 차례 C 제가 이거 만들 거라고 한번 이렇게 빠질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5.17을 깨줘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도전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 상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일전에 여기 박스 때 있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무조건 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행히 이게 이렇게 윗골이 달고 지금 지지분이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만약에 넘게 되면 정말 이 상한 유통기한치나 오로나미 C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 그래서 한동안 좀 이렇게 시장이 더욱 이제 어렵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저기 넘으면 시즌 종료인가요? 여기 넘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길 넘게 되면 비트코인 한번 패닉셀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패닉셀이 만약에 오게 되면 과연 네. 어디까지 떨어질 것도 제가 일단은 계산을 해드렸어요. 제가 요거 계산하고 사실 지금 잠을 잘 못 잤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전에 여러분 제가 이 주봉 차트, 자 여러분 이 주봉 캔들 여러분 주봉 캔들에서 지금 앞서 일봉에서 보여드린 게 아까 보여드린 95,810달러 그런 가격대가 이제 일봉상 관점에서 무조건 이번 주에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고요. 네. 주봉적으로는 여러분 이 가격대 또 95,495달러 이 94,830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테더 도미니가 묻힌 듯이 다시 또 이렇게 회색 박스 위로 올라가서 네. 여기를 주봉 깨버린다면 한번 이렇게 이제 패닉셀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는데 여기가 9280달러인데 네. 여기 오면 여기서 무조건 반등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한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스캐핑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꼬꾸라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여기가 패닉셀을 알리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신호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달러대.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비트코인 이번 주 무조건 여기 95,810달러 여기를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위 박스대 위가 여기 정확히 여러분 얼마냐면은 지금이 5.66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보면 5.718, 5.72라고 할게요. 여기 위에 넘어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도 항상 여러분 이제 차트를 좀 이렇게 여러 개 펼쳐가지고 네. 항상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번 주 무조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가격대 95,810달러, 여기 5,550, 여기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일봉상으로, 네,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자, 주봉상으로는 이제 테더 도미너가 다시 계속 올라가게 될 경우는 이 95,495달러, 94,830요 달러 여기 구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패닉셀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이제 그 양방의 시나리오.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빨리 99,400달러를 넘겨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를 넘겨줘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99,400달러 못 지키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다 무조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준 기자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어디인지 잘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더리움도 솔직히 좀 안 좋았죠. 네.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 일일 활성 검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조금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이 더 데피안트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의 일일 활성 검증자 수는 2024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검증자 감소는 아무래도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지고 네. 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테이킹을 해지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출금 대기 시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건 그만큼 많은 검증자들이 동시에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검증자가 스테이킹을 해지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풀리는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네.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게다가 현물 ETF에 대한 이 자금 순유출 지속도 이더리움의 하락 추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조금 유출세를 보였는데요. 현재까지 총 5억 달러가 넘는 그런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총 5억 5,057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아무래도 기간 수요를 엿볼 수 있는 현물 ETF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건 좋지 않은 신호이긴 합니다. 네, 지금 자금도 계속 유출되고 그런데 다행인 거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일단 긍정적인 건 고래 매집이 여전히 좀 탄탄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반등을 도와줄 좀 촉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1만에서 10만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의 잔고가 올해 2분기 이후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지갑은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 근처로 조정될 때 현물 매수를 더욱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점 매수 움직임을 결국에는 보이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고래들만 좀 지금 네. 물만 났네요. 오히려 이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다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는 바로 이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 감소인데요. 네. 크립토 온체인에 따르면 최근 바이낸스에서 하루 만에 41만 3천 이더 약 14억 달러 규모가 출금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네.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가는 건 이제 보통 매도 압력 완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격 반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는 좀 그래도 상승의 촉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더리움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현재 주요 지지선이 네. 3,200달러 위에서 좀 근처에서 움직이는 걸로 봤는데 네. 이 지지선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짝 오늘 꺾이고 있거든요. 좀 꺾이고 있긴 한데 네. 3,100에서 3,200달러 선을 지켜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선을 3,100달러로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잃게 되면 추가 하락을 좀 면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 티커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의 핵심 지지선이 3,200달러라면서 네. 이를 잃으면 3,000달러, 더 나아가서 2,8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상승을 하려면 3,350달러를 네. 상향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요 지지선은 3,200달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더리움은 3,1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훈 기자. 네네네. 이 이더리움 움직임 어떻습니까? 유스메타와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통해서 먼저 확인해 일단은 주시죠. 메타 차트부터 보시면 네. 역시 제가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 지금 거의 또이또이하게 같이 이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 웰컴이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가 S&P라고 하면은 이제 이더가 나스닥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차트 흐름도 비슷한데 자, 보시면 이더리움 좀 더 높은 폭으로 좀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좀 역시나 우리 멍뭉이 기분 안 좋은 만큼 지금 역시 또 멍뭉이 멍뭉이가 나와요? 이렇게 좀 눈에 지금 이더리움을 똘망똘망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지금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역시 메타 차트 네. 상에서도 히든 상승 다이버런스가 발현을 했으나 지금 흐름이 심히 좋지가 않아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역시나 위에서 보여드렸던 히든 상승 다이버런스 시간 단위 봉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발현이 해서 빨리 한 3,300 한 $5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물론 발휘할 수 있겠지만 네.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역시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좀 뭐 팔아라 일단 도망쳐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지금 일단은 이 노란색 선각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다시 제가 이격이 벌어지면 관성의 법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히든 상승 다이버런스가 발현해서 여기를 쭉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횡보하면 또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키보 스코어도 역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거미줄을 뭐 치고 붙어 있네요. 있어요. 제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뽀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미줄이 돼가지고 참. 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3,300 빨리 $50 뭐 넘겨줘야 되고 왜 좀 더 빠질 수 있는지 자, 일단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이거 여러분 제가 이때부터 제가 그 시간봉으로 해서 제가 이거 그때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기해 주었던 곳들에서만 이렇게 잘 또 신규적으로 진입하고 수익을 이제 보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지금 여기 파란색 상단 선에 지금 막 계속 못 들고 막혀서 이렇게 쭉 또 이게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월요일이었던가 제가 실시간 채팅에서 네. 그때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제 이걸 일봉으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그때 이 $3,650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를 좀 빨리 넘겨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한번 쭉 하락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그때 기억나네요. 이제 전 방송에서 그랬어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정확히 쭉 빠졌고 여기를 이제 지켜준 척 하는데 여기마저 지금 이탈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 제가 그어놓은 파란색 추세선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계산을 해보면 $2,850, $2,860 선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봉상으로 와도 자, 이 주봉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이 주봉 보여드리면서 숙명여대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외주 타기 하고 있는데 여기 가격 잘 지켜준다고 말씀드렸던 $3,450 여기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일봉으로 좀 세분화시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추세선 여기 닿는 부분이 여기가 $2,800 여기 선이거든요. 네. $2,850 뭐 중반인데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지금 좀 크게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되고 이때 이제 만약에 여기 쭉 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분할적으로 한번 다시 또 숙명적인 그런 좀 태도가 좀 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자, 네.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높은 확률로 이제 또 그 지지를 받거나 한번 이렇게 또 저항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지 그건 또 이제 테더 도미넌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중첩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요거 ETH, BTC 차트 요거 네. 여기서 제가 비교한 거죠? 비교한 건데 네. 요 선 그때 그려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웰컴이 분들. 자, 요거나 하나는 그래도 안 터치했으면 좋겠으나 이게 터치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도 지금 높은 확률로 여기를 터치하고 갈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근데 이 ETH 이 이더 비트 요 차트가 여러분 빠지면 실제 이더리움은 이 빠진 폭보다 한 20%, 30% 더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800, 뭐 한 $50, $30 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빨리 아까 말씀드렸던 3,300, 뭐 한 $50 여기를 복귀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일단 이렇게 좀 열어놔야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 어디까지 빠지냐? 자, 그럼 이제 그때는 이 ETH, BTC 차트를 켜시고 여러분들도 네. 여기 지금 0.0304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를 건드릴 때 여러분 그때 높은 확률로 이더리움을 신규 매수하시면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럼 일단 수익이 발생해요. 그걸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가 진입하면 바로 일단은 높은 확률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바로 차익 실현 해버릴지 끌고 갈지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 몫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여기를 닿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으니까 여러분 이 차트도 항상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ETF가 출시가 됐음에도 그래서인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XRP입니다. 주요 코인 중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죠.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잘 버티는 겁니다. 잘안 꺾이고는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워낙 다 안 좋고 막 네. 다 꺾이고 있는데 XRP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양새거든요. 네. 지난주 대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2.1달러에서 2.3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핵심 요인은 단연 현물 ETF 상장이겠죠. 카나리 캐피탈의 XRP 현물 ETF XRPC가 13일 미국에서 정식 상장됐는데요. 첫 거래일에 약 5,910만 달러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올해 출시된 900개 ETF 가운데 첫날 기준 최대 규모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이 최대 규모 거래량을 보였지만 나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좀 맞습니다. 다 같이 상승장에서 만났으면 뭐 폭등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비트와이즈 솔라나 현물 ETF가 올해 첫날 거래량 1위 아니었나요? 근데 이 솔라나를 좀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좋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겼는데 지금 근데 이게 네. 안 올라서 좀 짜증나긴 해요. 안 그래도 저는 지금 더 슬프거든요. 이제 네. 솔라나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서 XRP랑 좀 많이 대비되고 있는 흐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XRP가 지금 솔라나 ETF의 첫날 대비 기록을 갈아치운 건 사실입니다. 거래 시작 첫 1시간 만에 2,600만 달러 규모가 체결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 다른 운용사들의 ETF도 곧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21쉐어즈, 비트와이즈 그리고 코인쉐어즈 등 그 여러 자산 운용사가 이미 DTCC에 티커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네. 이는 ETF가 승인 시 즉시 거래 가능한 구조적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들도 곧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나올 때 좀 거시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같이 좀 빵빵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좀 아쉽긴 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제가 XRP로 네. 퇴사각 아니면 이 쇼부를 좀 마음 먹으려고 했는데 절대 이게 가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알죠. 굉장히 진심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 진심이셨으면은 네. 좀 사적인 얘기지만 어제 저한테 온체인 데이터 주로 어디서 보냐고 좀 보려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방송 시작할 때마다 우리 준호 MC가 저는 미장밖에 안 해요. 코인 잘 몰라요 이러시면서 굉장히 코린이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린이죠. 네. 이게 고마워하면서 벌써 5개월 만에 굉장히 좀 코인 진심남이 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 물리면 네. 공부를 하게 된다고 제가 XRP 레버리지에 너무 물려 있어서 힘드니까 이게 좀 진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발 앞으로 이 가격도 좀 고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2.3달러 부근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5달러대를 좀 빠르게 돌파해주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2.5달러가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만약 이 구간을 뚫으면 2.7달러, 더 나아가 3달러 선까지 열릴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재돌파를 하지 못하면 2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되는데. 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XRP가 3일봉에서 커벤핸들 패턴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면서 2.8달러 돌파를 한다면 5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희망 고문인 게 네. 제가 지금 3개월 내내 리플 5달러 간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춤을 지금 못 추고 계시잖아요. 그쵸. 살피 댄스도 못 추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2.5달러 선을 좀 터치를 해줘야 좀 안정적으로 이걸 확보를 해서 해주는 게 좀 상승세의 전환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달러가 핵심 저항선이다. 이걸 좀 잘 뚫어내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 기자. 네네. 이 XRP 좀 기술적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나마 양호스러운 거는 XRP가 제일 좀 덜 빠졌어요. 네. 잘 빠졌고 이렇게 뭐 단기간 차트를 보면은 이게 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실 네. 지금 이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그나마 덜 빠진 것이거든요. 다행이네요. 자, 네, 다행이고 그리고 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게 지금 물론 이 노랭이 밑에 이제 캔들이 형성돼 있으나 그래도 이 이격이 그나마 덜 빠져서 지금 여기서 또 이게 중지를 틀고 있는 모습 그래도 양호스러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키보드 스코어에서도 물론 여기서는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과연 이 리플 병장이 지금 당장 이제 전역하기에는 좀 글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기간제 간부를 할지 아니면 장기 그냥 말뚝을 받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말뚝 안 보시면 받았을 텐데, 네.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 차트 여러분 항상 제가 요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주황색 선 회전 회오리 감자를 만들어 줘야 좋겠는데 지금 여기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그냥 이게 쭉 빠진 아니죠, 여러분. 또 물론 힘이 이제는 약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요 파란색 추세선 여기를 다시 또 여기서 또 지지를 또 이렇게 약하게 받을 확률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가 대충 이렇게 봐서 2.13달러.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요 리플 차트 또 제가 두 번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채널로. 자, 리플이 그나마 그래도 경고하는 자, 여러분, 우리 네. 쭈 기자가 XRP를 켰기 때문입니다. 출연해 자, 주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네. 자, 이렇게 역시 여기 채널 상단에서 그걸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저 말씀드렸던 2.13달러랑 그리고 여기 검은색 추세는 부근이 2.18달러 밑에 깨져버리면 좀 안 좋아요. 더욱 안 좋은인데 그래도 여기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리플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아직 너무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XRP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 이슈를 확인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인 레이더에서 살펴볼 코인은 솔시안 기자가 좋아하는 솔라나입니다. ETF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표정 좀 푸세요,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표정도 푸시고 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7% 좀 하락하면서 1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오늘 알람이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쵸. 어제 차트를 보고 자니까 이게 사람이 심란하니까요. 네. 잠도 안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잠이 안 떠지고, 잠이 안 떠집니다. 잠이 안 오고, 말도 그냥 눈이, 버벅거리고. 네네네, 말문이 막히네요. 그냥 네. 눈이 막 바로 떠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어쩐지 좀 눈빛이 약간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네. 이렇게까지 기자님을 좀 괴롭힌 솔라나 왜 이렇게 부진한 건가요? 일단은 솔라나가 사실 지난 11일에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한때는 170달러를 좀 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14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참 슬픈 게 상위 알트코인 중에서 이번 주 흐름이 가장 안 좋은데요. 네. 진짜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야? 네, 그만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좀 이성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락 요인은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언스테이킹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파산한 거래소 FTX와 알라메다가 약 19만 3천 개의 솔라나, 금액으로는 3천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언스테이킹하면서 공급 부담을 키웠는데요. 네. 이 FTX 알라메다는 사실 솔라나의 초기 핵심 투자자였기 때문에 생태계 개발 주도 세력이어서 초기부터 엄청난 규모의 이 솔라나를 굉장히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파산 상환을 위해서 그 물량을 언락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데 언락, 네. 네, 이번 토큰 언락도 채권자 상환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언락이 그러니까 공급 증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가격을 좀 누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계속 한숨만 나오는 장세인데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네. 네트워크 활동도 좀 감소했다는 게 네, 굉장히 하방 압력에 더욱더 키운 영향이 됐습니다. 거래량 이런 것도 좀 줄었다. 네, 네트워크 활성 지표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네, 더블록에 따르면 솔라나의 활성 지갑 수가 330만 개로 떨어지면서 1년 내 최전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민코인 열풍이 굉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솔라나도 좀 올해 1월까지는 굉장히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그쵸.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아무래도 밈코인 열풍이 식으면서 좀 이런 네트워크 활성도도 줄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그 27조 원 청산됐을 때 밈코인들이 거의 좀 청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게 좀 솔라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기관 수요가 좀 견고하다고요.
네, 그래도 네.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 이후 1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지난주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흐름으로 확대해서 보면 11억 7천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 이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상품 모두 다 순유출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데 솔라나 투자 상품에는 1억 1,8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9주 동안 총 21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 기관 매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나스닥 상자사 디파이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최대 6,500만 달러를 조달해서 솔라나를 추가 매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땅비님이 근데 슈퍼챗으로 수연 기자님 힘내세요 2,000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라나 전망 어떤가요?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도 참 흐름이 좋아야 좀 웃을 수 있을 텐데 당분간은 좀 안 좋은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픕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솔라나가 155달러 지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이 선을 이탈한 만큼 추가 하락을 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면 126달러, 심할 경우는 11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172달러 선을 돌파하면 193달러, 더 나아가서 21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코인데스크 역시 152.8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또 지금 밑으로 내려간 만큼 145달러 선이 좀 주요 지지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현재로서는 ETF 자금 유입이 방어선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라나 가격 전망 저희가 살펴봤고요. 훈 기자, 우리 네네네. 좀 솔라나 차트 어떻습니까? 자, 솔라나 차트 지금 단기간적으로 네. 껑충 회복은 할 수 있겠으나 힘이 좀 약해졌어요. 네. 자, 앞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을 뜰 수가 없다. 이제 명언 있죠. 띵언 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첫 번째 해는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제가 올해 계속 이제 이더리움이 좀 더 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메타 차트 보시더라도 계속 이게 채널이 지금 하락하고 정별로 형성되어 있고 설령 반등하더라도 이게 지금 힘이 그렇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고 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 노란색 선과 이격이 벌어지는데 여기를 빨리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한국 돈으로 24만 5천 원 혹은 시원하게 27만 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키보 스코어도 역시나 지금 예측치가 지금 조금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솔라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면 유의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자, 차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가격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솔라나 차트이고 지금 이미 주요 가격대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달러인데 여러분 여기 그래도 우리에게 솔라나에도 여러분 우리 솔수영 기자 웃을 수 있도록 최후의 낙동강 보루가 남아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여기 129달러예요, 여러분. 자, 메모하세요. 129달러. 자, 129달러에서 반등을 한번 노리고 우리 솔수영 기자 목요일만큼 숙명적으로 129달러 한번 도전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자, 우리 솔수영 기자가 시무룩하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솔수영 기자 또 사진을 또 업데이트했어요. 우리 솔클렌즈 낀. 자, 지금 솔수영 기자가 지금 눈에 솔라나 끼고 이 솔라나 이더리움 여러분, 이 솔라나 이더리움 차트를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네요. 째려보고 있어요. 네, 올라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129달러에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 캔들이 여러분 이 차트가 여기 지금 0.038이에요, 여러분. 요거 여기에 도달했다, 여러분. 이게 도달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다 같이 숙명적으로 숙명 여대를 이제 뭐 가든지 자 맘대로 하시고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 담아야 되는 구간.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차트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차트 여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흐지부진하고 그래도 요 양쪽 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터치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 지금 솔수영 기자 이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자 요게 이렇게 왔다가 여기를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가 129달러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숙명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가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이더리움 SOL, ETH, 솔라나 이더리움 차트 같이 보셔라. 그래서 지금 여기 0.0382 여기를 터치하는지 자 여기 오면 오히려 신규로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은
고마워 하고 이제 갑자기. 숙명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차트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라나 차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좀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인 시장 장이 매우 안 좋아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최준 기자와 또 이수연 기자가 좀 활기차게 방송을 해주셔서 덕분에 웃고 간다 이런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코인들 저희가 이 코인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PD님들이 다 메모를 해주시고 방송 시간에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궁금한 코인들 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이 진짜 제가 이 현물 ETF 승인 후에 너무 빵빵빵 뛸 것 같아서 제가 잠이 안 와는데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더 잠이 안 오네요. 여러분들도 리플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간 좋은 장이 올 수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희 계속해서 고마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조용히 좀 상승하고 있는 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 코인이죠. 오늘은 이 조용한 반등의 주인공 익명 코인으로만 불리던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업계 분들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침울해 하시는데요. 그쵸. 하필이면 또 오늘 방송일에 이렇게 또 많이 안 좋... 금요일마다 그래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네. 저는 또 의외로 이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실은 올 초부터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나름대로 좀 좋은 그래도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네. 자, 이게 차라리 조금 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공유하고 서로 논의했어도 좋았겠다라고 네. 싶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행보인 가운데 네. 지금 프라이버시 섹터만은 굉장히 좀 강한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 반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유입됨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당연하게 그 역으로 올라올 수 있는 테마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다시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그러니까 금융의 자유라는 네. 측면에서의 회귀로 볼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완전 투명성이 장점이자 한계로 작용하면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셈인데 이런 코인이 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이 이제 핵심은 투명성인데요. 네. 그래서 모든 거래가 공개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출한 걸 누군가가 나의 지갑 전체 자산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 하나를 결제했는데 그 결제한 데이터 때문에 내가 지금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갑 주소가 공개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썼고에 대한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투명성도 좋지만 네. 익명성이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프라이버시 관련된 코인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프라이버시 하면은 사실 익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익명성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곤 합니다. 약간 뒷돈 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익명성 하면 좀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기도 네. 하고 좀 뒷돈이나 이런 어둠의 다크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프라이버시 코인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있어서 여기에 선택적으로 비공개 개념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모든 걸 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건 다크머니고 아무도 알지마가 아니라 내가 디지털 주권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네. 비공개하겠다라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래 내용을 숨길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 금액이라든지 송신하는 성신자라든지 수신자들 중에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면서 암호화폐의 추적에 있어서 투명성이 아닌 익명성, 즉 보이지 않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언제 뭐 얼마를 보냈는지를 또 숨기기도 하고요. 네. 또 필요할 때는 그냥 숨긴다고 하면 또 이게 거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단지 그쵸. 숨기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또 증빙으로 실제로 숨기긴 했지만 네. 유효하다라는 증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익명성에 있어서 실증해주고 검증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이 규제 당국으로 인해서 다크머니다 그리고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왜냐면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AML 이슈도 있고요. 네. 자금거래 세탁 방지법에 좀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네. 규제 당국에서 감시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또 오히려 역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테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라이버시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프라이버시의 대표적인 코인들 지금 준비했는데요. 일단 세 가지 모네로 그리고 지캐시, 대시가 있습니다. 네. 이 모네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조격입니다. 그쵸.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에 있어서 나의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스스로 이 정보를 통제하겠다. 스스로 결정해서 오픈하든지 숨기든지 하겠다라는 그 익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코인입니다. 네. 뭐 모네로는 완전한 익명성을 구현한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모네로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조금 더 짚어보면 네. 사실 모네로가 초기의 코인이기 때문에 2014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킹이 당하지 않은 진짜요? 네, 굉장히 대단하네요. 독특한 코인인데요. 네. 그만큼 이 추적이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코인입니다. 네. 지금 도식에 보이시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가운데 그 사람들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수건 돌리기 한 것처럼 링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링 서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한 명이 서명을 하면 특정 코드가 보이는데 지금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서는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실제 제외하고 익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누가 서명했는지 모르게끔 송신자를 숨기는 역할을 하고요. 네. 지금 여기 스텔스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내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잠시 임시 주소를 만들어서 네. 거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신자도 알 수 없고 내가 특정 주소가 어떤 건지도 모르게끔 해서 이 모네로의 프라이버시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 송신사랑 랜덤 주소 뭐 이렇게 좀 네, 이야기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다음에 그러면 후발주자로 네. 다른 코인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 모네로 코인이 뭐 이렇게 좋은 사실 프라이버시 코인이면 계속해서 이게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쵸. 제도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뭐 예를 들어 엠번방 때도 이 코인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엠번방 때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모네로 코인이 이렇게 지갑 주소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두 개는 좀 가짜 주소였고 네. 모든 자산을 모네로로 받았을 만큼 굉장히 좀 익명성이 확연히 이제 다크머니에 진짜 좀 다크머니로 가까운 이용이 네, 됐군요. 맞습니다. 것이라면 요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지캐시입니다. 네. 지캐시는 조금 더 다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제도권에 맞는 합법적인 측면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자식 증명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거래 내역을 내가 다 공개하지 않고도 이게 유효한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세요. 아. 제가 증명한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지캐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나의 진짜 지갑 주소가 아니라 투명 주소로 거래를 하면서 네. 프라이버시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켓이 그리고 좀 이 급등했잖아요. 좀 이용치가 급등했는데 이 지금의 급등은 약간 단순히 투기보다는 의미 있는 변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9월 이후에 무려 1,500%가 급등했는데요. 굉장히 시장에서 조용하게 급등하고 그쵸. 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6년 만에 $750를 돌파했고요. 뭐 많은 아서에이즈 등 이런 유명 인사들이 지캐시가 프라이버시의 미래다. 앞으로 모든 투명한 자산으로 한다면 누가 이 블록체인을 결제에 쓰겠냐. 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되면서 이 지캐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명한, 조금 제도권에 어울리는 다크머니가 아닌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필요해졌고 네. 여기에 맞는 이 합법적인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켓시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대신 좀 책임은 그래도 부여받는 그런 네, 느낌인데 맞습니다. 다른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이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많은 이런 코인들이 계속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단순 투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현상들을 최근에는 이제 뭐 사이버펑크의 원칙이 다시 돌아왔다라고도 하는데 뭐 사이버펑크 원칙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암호화폐들이 기존에 이런 현금이 추적이 안 되는 것처럼 네. 내가 쓰는 돈에 있어서 나의 자유를 달라 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나온 건데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런 ETF가 확산이 되면서 거래가 제도권화되고 이런 자금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만큼 네. 역방향에서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다시금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시가 좀 대표적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길었는데요. 네, 대시가 좀 대표적인 코인들로 나오고 있고 네. 완전한 익명성은 아니지만 결제용 코인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네로가 익명성의 극단에 있다면 지켓시는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좀 적용된 코인이고 네. 대시는 아예 실용적인 익명성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아예 모든 것들을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 코인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기술이 레이어 2에도 적용되고 있다던데 이것도 좀 소식 전해주시죠. 네, 프라이버시 기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공개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걸 공개하지 않아도 누군가 증명해주는 방식인데요. 네. 주민등록증을 공개를 한다고 하면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주소를 다 공개해야 내가 19세 이상입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받았다면 지금의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을 통해서는 네. 주민등록증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도 익명성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표시가 돼도 이 사람은 19세 이상이 맞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레이어 2로 확장된 이유는 이런 것들이 기술에 있어서 실용성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올라가고 또 속도감도 많이 늦어집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렇게 레이어 1과 2로 나뉘어서 조금 더 거래 속도와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레이어 2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영지식 증명이라 하면 앞서서 보여드린 것 같이 확장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것인데요. 네.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기존의 증명을 좀 한계를 극복한 GK 롤업입니다. GK 롤업 또한 단순하게 레이어 2 하나로 해서 이런 트랜잭션이 포화가 왔다면 네. 조금 더 거래량을 맞춰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발전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기관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결제가 화두가 되면서 네. 당연히 투명성 있고 수수료가 절감되는 이 방식에 있어서 검토를 했지만 그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관에서 자금을 주면 마찬가지로 기관 자금의 지갑 주소가 전체가 공개되고 그렇죠. 기관에 있어서의 자금 내역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기술 방식으로 인해서 규제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관도 관심을 갖는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